자, 오늘 우리가 할 작품은 예덕선생전이라는 작품이고, 예덕이라는 뜻은 더러움을 덕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지. 자, 더러움을 덕으로 쌓는 선생에 관한 전. 전이 끝에 붙으면은 누구누구의 일대기, 누구누구의 이야기 이런 뜻이야. 그래서 덕을 더러움으로 쌓는 선생의 이야기다 이런 뜻이야. 제목에서 좀 이상하지. 다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자, 이 글의 관리는 고전소설, 한문소설, 단편소설이야. 자, 성격은 풍자적, 비판적, 교훈적, 설득적이야. 자, 누구를 풍자하고 있고,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걸 통해 우리가 뭔가 바뀌길 바라는 뭘 설득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자. 자, 주제는 바람직한, 그러니까 올바른 벗, 친구 사귐의 의미와 참다운 인간상을 본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인가 라는 게 주제예요. 주제 또 하나, 양반의 허욕과 헛된 욕심이죠. 허위의식. 허위의식은 거칠에나 겉보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특징은 문답 형식의 대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질문과 그것을 답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죠.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 미리 얘기한다면 이 글에서 풀어나가는 사람이 이제 선귤자가 있고 그의 제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자가 자신의 스승인 선귤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선글자는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답을 하는 방식이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덕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이것은 이제 선글자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자, 이에 대한 평가를 제자와 선교자가 각각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그런 갈등이 되고 그리고 그 끝에는 그거에 대한 깨달음, 교훈이 담긴 내용이 되는 거다. 자, 이 글의 짜임은 기서결 구조야. 기서결이라는 건 그냥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는요, 미천한 신분의 엄행수. 자, 여기서 행수라는 것은 어떤 이제 노동 같은 걸 하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엄행수를 벗삼는, 친구 삼는 선글자에 대한 제자, 자목의 비판이 담겨 있다.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스승인 선글자와 그의 제자, 자목이 어떤 인물, 엄행수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제자 자목은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네,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기 부분엔 그걸 다루고요. 서에서는 그러면 이 참된 벗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교자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에서는 선교자가 엄행수를 예덕선상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서결 구조다 라는 것 알아두세요. 선교자에게 내용 들어갈게요. 선교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시다. 당시 이 선교자라는 분이 누구냐면 얘들아 사실 선귤땅이라는 호를 썼던 당시 그 이덕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서울 출신이었단 말이야. 서울. 서울이라는 것은 본부인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뭐 둘째 부인에서 나온 자식을 서자라고 하고 서울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 당시에는 대우를 받지 못한 인물로 보여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단 말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덕무가 이제 선길자가 되는데 이덕무는 굉장히 학식이 똑똑하고 엄청 그런 배움의 깊이가 깊었다고 해. 그래서 아마도 작가는 이런 인물, 그러니까 양반 중에서도 박지원은 좀 차별을 받고 있는 하지만 제일 똑똑하는 이덕무를 통해서 즉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양반들에 대한 풍자, 비판, 허례허식 이거를 그 중에 당대 사대부 집안의 똑똑한 학식 있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둔 게 아니라 선글자를 일부러 넣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인물로서. 자, 내용 들어갈게요.
선글자에게 한 분의 벗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본탑 동쪽에 사는데 이게 종본탑은 실제 지명입니다. 얘들아 직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잘 사는 동네는 아니야. 하지만 그것을 제시하면서 사실성을 높인다. 마을 안에 똥걸음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벗은 하찮은 일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신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행수라고 부른다. 자, 여기서 바로 그 벗이 누구야? 똥걸음 치는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엄행수고요. 여기서 이 행수라는 것은요. 막리를 하는 늙은이를 부를 때 쓰는 말이래요. 엄은 바로 그의 성씨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덕 선생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선귤자는 그를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죠. 누가요? 예, 선귤자. 이덕무는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뭐라고 부른다? 네, 엄행수라고 부른다. 자,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자목이 선귤자에게 물었다. 자, 자목은 선귤자의 제자입니다. 뭐라고 물었을까? 그 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즉 친구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자, 비유를 했습니다.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고 한 탯줄에 나오지 않는 형제라 했습니다. 자, 일종의 아내와 형제라고 했어요. 누가요? 벗이요.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네, 가까운 존재다 라고 뭐 한 거죠, 얘들아? 네,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자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자, 우리 이 글 처음에 볼 때 선결자와 자목은 서로 대립을 한다고 했어. 자, 뭐 때문에 서로 대립을 하게 되냐면 일종의 이 자목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겉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종의 선비라는 우월감이 있고 허례허식을 중요시하고 명분이 있고 체면이 있는 외양에 집착하는 그런 인물 내의 상징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자목은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우리가 자목이 된 인물을 일단 이해했고 다시 볼게요. 자, 벗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가까운 존재다라고 했대. 선교자가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그 중에 양반 중에서도 조차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요. 바로 스승인 선귤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어떻다라는 거예요? 추앙을 받고 있다는 거. 추앙. 뭐예요? 예찬을 받고 있고 아주 존경을 받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많은 양반들에게 그만큼 학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 풍부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런 분을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분들은 아주 돈도 많고 계급 가문도 좀 좋은 그런 양반이겠죠? 상대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엄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에 천한 사람으로서 막리를 하는 하층의 처지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자목의 태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목은요, 엄행수를 어떻게 바라봐요? 하층의 처지다라고 바라봐요. 반면에 어떻죠? 앞에서 언급한 이 양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아주 뭐예요? 덕이 높아 이제 아주 그냥 그 양반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자목의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엄행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어떤 조건적, 외적인 상황으로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마주석이 욕스러운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더러운 이런 일을 하는 사람과 자기가 같이 있기조차도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그래서 그 누구죠? 네, 엄행수예요.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 그러니까 사귀는 거예요. 교분을 맺어 벗이 되려고 하시니, 친구가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자, 자목 자기 스스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승이 조금 어떤 사람하고 어울렸으면 좋겠어? 네, 양반과 좀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 좀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죠? 엄행수라는 불리는 인물과 교류를 하잖아요. 이 자목이 생각하는 엄행수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굉장히 천박하고, 그쵸. 아주 그냥 배움이 없고 이런 인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심지어 이제 선생님의 문화, 그러니까 문화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의 그늘에서 하직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는요, 선생님은 이상한 사람하고 어울리잖아요. 천한자인 어맹수 같은 사람. 심지어 그를 선생이라고까지도 부르니까요. 선생님 이상해요. 나 그래서 선생님하고 더 이상 선생님 밑에서 배우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갔습니까?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자, 근데요, 선교자는요, 참 대인배이긴 한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제자가 그렇게 떠난다고 하면은 혼을 낼 것 같은데, 웃으면서 말하였대. 자, 뭐라고 설득하나,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거기에 앉게 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해줌세. 자, 내가, 선교자가 누구에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네, 자네라는 건 바로 자목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인. 여기서 이제 진짜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걸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진짜 친구라는 건 이제 올바른 참된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자기가 들어도 지금 자목이 오히려 되려 그런 미천한 신분의 사람과 어울리는 성결자가 이해가 안 간다고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작가의 생각도 들어있는 거야, 얘들아. 작가 박지원은요, 우리 잠깐 얘기한다면, 호질이라는 작품도 썼고, 양반전이라는 작품도 썼어, 얘들아. 어떤 사람이야, 얘들아. 이 두 책 이야기 안에서도요, 양반의 어떤 위선을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사실 이 예덕선생전도 비슷하다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귤자라는 인물은 바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대신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작가는 바로 양반의 그쵸 위선, 겉으로만 거칠에만 규율만 중시하는 그런 위선을 비판하고 싶었거든. 그것을 바로 상귤자라는 인물을 통해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목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들이야? 당시 대다수의 배우고 있는 젊은 어떤 양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양반들의 모습을 또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들은 뭐만 봅니까? 거칠에만 신경 쓰잖아. 그죠? 외연만 생각하잖아. 외적인 것만 신경 쓰잖아. 그죠? 자, 그들에게 선교자라는 인물을 내세우면서 꾸지름을 하는 거야. 올바른 걸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로서 이제 벗에 대한 사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볼게요. 그래서 이제 친구 사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자목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연이 지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굿을 못한다고 하네. 자, 속담에도 이런 상황이 있대요. 자, 예시를 들었어. 속담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을 쭉 나열했어요. 그쵸? 열거도 했어요. 뭐라고 했나? 비슷한 이야기야.
진짜 아픈 의원이 의사거든요. 자기 병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야? 또 무당이 자기의 어떤 운명을 점치는 구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진짜 알아들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다. 이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 즉,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 스스로 그거를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왜 그거 있잖아. 선생님들은 자기 자식, 엄청 잘 가르치고 왔잖아. 또 그렇지도 않거든. 그래서 다른 학원을 보내거나 막 그런 일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예시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바로잡기 어렵다라는 거를 비슷한 상황의 열거와 나열을 통해 얘기하고 있어. 못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자목이 지금 충분히 배워서 똑똑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런 상황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거야말로 내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도 장처는 장점이에요.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그러니까 잘못을 문제점이에요. 지적해 달라고 하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자,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보통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장점이 있어.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속이 답답한 사람들은 이 장점을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듣고 싶어서 뭐를 말해달라고 하는 거야? 먼저 단점, 즉 결함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야. 결함. 나 문제점 뭐 있지 않니? 라고 먼저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네가 뭐가 잘못했겠어. 너는 안 그래. 너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일부러 자기의 결함, 즉 잘못을 얘기해줘 라고 말을 하게 된대. 뭘 듣고 싶어서 얘들아? 장점을 듣고 싶어서. 이해 갔죠? 그런데 칭찬만 하면 아첨에 가까워 멋대가리가 없고 이제 또 그럴 때 무조건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칭찬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어떻게 들리기도 하고 귀에 그냥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아첨에 가깝고 그래서 멋이 없대. 별로 귀에 안 들어온대. 그렇다고 해서 타박만 해. 그래 너 단점이 이거지? 라고 또 타박을 하면 그것을 흉보는 것으로 되어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라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 의도와 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아닌 점을 들치워 얼음 당차는 딴전을 한단 말일세.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음은 우물쭈물한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이러지도 못하는 우물쭈물하는 거, 즉 모호한 행동. 모호하다. 애매한 행동을 한다는 거야. 애매한 말을 한다는 거야. 자, 얼음 딴청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장점이 아닌 점을 괜히 얘기하면서 딴 얘기를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을 꾸짖더라도 저편이라는 것을 먼저 나는 단점만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서 고를 내지 않을 것일세. 고는 뭐냐면 화내지 않을 거래. 자, 이거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자, 근데 왜 화를 안 내냐? 그럼 처음에 질문했던 그가 꺼리는 바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그때 듣는 단점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데. 이거 되게 복잡한데요. 잘 들어봐. 보통 사람은 이렇다는 거야.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를 듣고 싶은 거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듣고 싶은 건 자기의 장점을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 장점을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듣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장점이 듣고 싶으니까 이제 다른 이에게 자기의 허물을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허물. 허물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뭐라 하나 허물이 아니라 결함을 지적해달라고 하는 거죠. 허물이 아니라 결함을 지적해달라고 합니다. 결함. 다른 사람들에게요. 나에게 결함을 얘기해줘. 결함을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함. 요청을 해요. 누구에게? 다른 이에게요. 예. 이렇게 하살표 방향을 바뀌면 안 되겠죠? 요청을 한다. 사실 뭐 듣고 싶어서? 여기 듣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두 분류가 나눠진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가 결함이 뭐 있니? 하고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결함을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거 둘 다 이 다른 이가 이 처음에 질문한 이한테 할 때 이는 어떻게 듣냐면 이 장점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장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마치 아첨으로 들린다는 거야. 이해갔니? 그리고 실제로 말한 대로 결함을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래 다시 칭찬을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들었을 때는 이게 아첨으로 들리는 거야. 아첨. 이해가죠? 그래서 결함을 얘기해 준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서는 결함이라고 안 하네요. 타박이라고 그랬네. 본문을 이용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타박을 하게 된대요. 그럼 내가 들었을 때는 기분만 나빠. 그것이 어떻게 들리냐면 흉 보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야. 흉보. 나의 흉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그쵸? 칭찬을 하면 또 아첨이라고 하고 또 흉을 보면 또 타박을 하면 말 그대로 또 흉을 본다고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성교육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뭐를 해주라. 자, 딴청을 피우면서 뭐를 하래 얘들아. 딴청을 피우면서 실제로 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이랑 관련이 없는 어떻게 해라? 관련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야. 관련이 없는. 그러면 설령 그것이 단점이라고 해도 상대가 듣기에는 처음에 요청한 상대가 듣기에는 자기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고를 내지 않을 것일세. 화내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관련성이 없는. 그러니까 예시를 든자면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사실 난 요리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어. 그러면서 상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요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아니야 너 요리 잘해.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아첨으로 들리고 아니야 너 요리 못해. 이러면 이거는 또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흉보능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요리 얘기를 할 때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너 그때 보니까 그때 보니까 뭐 제법 운동 잘하더라. 배드민턴 잘 치더라. 라던가 또는 너 그때 보니까 야 요리도 중요하긴 한데 무엇보다도 너 되게 때 음식에 맞춰서 술 고르는 거 너 되게 잘하더라. 아니면 너 꼭 음식 다 차려놓고 그거에 맞지 않는 술을 고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설령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가 직접적과 관련된 요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 갔습니까? 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다가 이제 잘 들어봐. 그러다가 막 그런 얘기하면서 마치 관련성 없는 얘기를 하다가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처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상대는 마치 가려내나 긁어준 듯 속마음은 감격할 것일세 라고 얘기해. 그리고 가려운 데를 긁는데도 묘수가 있으니, 즉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자, 무슨 말이야? 내가 진짜 등을 만지고 싶을 때는 겨드랑이에 아예 가까이 가지 말고, 또한 가슴을 만질 때는 목을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세. 자, 이것 또한 방식이 있는데요. 자,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을 지켜서 칭찬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과 사귄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밖에서 만나는 그런 기본적인, 여기서 세속적인 사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현대사회로 본다면 아주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도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을 하게 되면 왈칵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일세.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가만 들어보면 선글자 말이 참 말이 맞는 말 같거든. 근데 이게 가만 들으면 좀 어떻냐면 굉장히 상대방한테 맞춰서 교활하다?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 그지?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 의도를 챙겨서 뭔가 되게 계획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과연 이것을 선교사가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은 이런 사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 그것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반문의 의도는 뭐냐면, 너 내가 사람 사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가 봤을 때 이 방법이 맞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자는요, 이렇게 사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귀는 것, 즉 겉에만 신경 쓰고 상대방이 그 기분만 좋아지게 하는 그런 사귐은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런 태도를 사자성어로 교원영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빼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귀를 딱 막았다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그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하인 노미아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인은 주인의 마음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목이 딱 들어보니 지금 선교자가 말하는 방식이 마치 장사치가 그리고 하인이 주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야. 입속을 챙기거나 비굴하게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신분이 낮는 사람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자목의 태도로 볼 수 있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하인이나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낮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한다. 무시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떤 계층, 계급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목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의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신분 차이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해. 차이. 그 사람의 내면이나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본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요소들. 형식적인 것 중에 가장 큰 게 신분이잖아, 얘들아. 그것만 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선교자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네라는 건 자목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자, 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행수와 사귐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일세. 여기라는 건 뭐죠? 입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라는 건 방금 누가 얘기한 거니? 자목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이속을 챙기고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 자기의 어떤 교활하게, 그쵸? 행동하는 것은 이속과 비굴하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죠. 이건 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가 부끄럽게 여기는 게 바로 엄행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여기라는 건 이속과 아첨으로 사귀는 그것 때문에 네가 부끄럽다는 거야. 즉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니까 선교자가 자목에게 너는 왜 외적인 것, 본질은 보지 않고 오로지 그 상대방의 칭찬만 하는 그런 이속적인 행위만 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면 자목이 자기라고 알아듣겠니? 못 알아듣겠지.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한 사귐에 대한 예시를 설명을 함으로써 그 자목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자, 이어서 볼게요. 대체 장사어치의 벗은 이속으로 사귀고 체면으로 차리는 양반네 벗은 아첨으로 사귀는 것이네. 그러니까 어떻다? 장사어치의 이속으로 사귀는 것이나 체면으로 양반네 벗들이 아첨으로 사귀는 거나 어떻다라는 거야. 얘들아 결국에는 그 본질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네가 창피해하는 그것이 사실 본질적으로 양반님들하고 어울릴 때 아첨으로 사귀는 거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쵸? 뭐든지 3번 이상 달라고 하면 뭐 누가 좋겠어요. 돈을 또 3번 이상 빌려달라고 한다면 아무리 원수라고 여기는 사이여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러니까 친한 사이도 멀어질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또한 원수도 잘해주면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속이라는 건 이익이야. 이익으로 사귀어서는 지속이 되기가 어렵고 오랫동안 만남이 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일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결국에는 친한 사이도 계속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멀어지고요. 아무리 서로가 멀리 있는 사이라도 잘해주면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이익에 따라 사람들이 사귀고 헤어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익으로 사귀게 되면 이게 쉽게 관계가 지속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똑같은 말이죠. 아첨으로 사귀어도 마찬가지야. 그 아첨이 어느 순간 내가 안 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 멀어지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익되는 것과 남에게 이렇게 아첨을 하는 걸로 사귀는 것에 대한 세속적인 사귐에 대한 뭘 얘기하고 있다? 그렇지, 비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진짜 제대로 사귀자면 겉으로 보이는 체면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 사자 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받다 안 받다 이렇게 할 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 진실되게 사귈 때는 어떤 일부러 잘해줘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 가식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마음으로 중요한 태도 나와요. 마음으로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뭐와 뭐의 벗이 되는 겁니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된다. 자, 이게 이 글에 뭐가 되는 걸까, 얘들아? 주제의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사귀어야 된다?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마음으로 벗을 사귀려면 체면을 내려놔야 되겠죠? 이속 챙기면 안 되겠죠? 인격으로 벗을 사귀어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글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사귀는 벗은 1000년 전에 옛 사람들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리의 거리도 먼 거리가 아닐 것일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년 전의 사람이나 만리의 거리도 아무리 옛날 사람이나 아무리 만리 거리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어떻게 된다? 오래 간다. 이런 뜻이야. 이해 갔죠? 저 엄행수라는 분이 언제나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엄행수가 의도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똑똑해서 알고 지내자고 다가온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해갔죠? 그러니까 엄행수는 나한테 친해지려고 다가왔다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근데 아까 그 자목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했었어? 그 선교자 선생님, 당신하고 친해지고 싶은 양반이 얼마 많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엄행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랑 친해지려고 다가온 적도 없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죠. 그저 누가 이 선교자인 내가 먼저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엄행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참 뭘 본 거야, 얘들아. 이 사람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보고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얘 찬하고 싶대. 찬양하고 싶고. 그가 밥을 자실 때는, 자, 지금부터는 엄행수의 행동에 대한 묘사가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그가 밥을 자실 때는 꿀떡꿀떡 먹고, 또한 걸어다닐 때는 어정어정, 어청어청, 잠을 잘 때는 쿨쿨, 웃을 때는 허허. 이거 뭐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 꿀떡꿀떡은, 자, 행동을 흉내내는 말이야. 이거 뭐라고 하지, 얘들아? 그쵸. 음성 상징어 사용이 된 거야. 그것을 쭉, 그 행위를 쭉 뭐하고 있어요? 열거. 나열하고 있죠? 그 목적은 뭐죠? 엄행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해악 없어요. 해악적인 거 없고요. 풍자, 엄행수의 모습을 풍자 이것도 아니야. 얘들아, 알겠니? 이거 아니에요. 풍자 해야가 아니고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엄행수에 그냥 사실 우리 그렇게 하잖아. 밥 먹을 때 그렇게 먹고 웃을 때 웃고 먹을 때 먹고 어떻게 하죠, 얘들아? 그냥 자신을 꾸미지 않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솔직한.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소탈한, 다 긍정적인 의미예요. 자, 누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엄행수의 모습을 묘사를 한 거야. 모습을 그리고 행동을 묘사를 했다. 이거는요, 웃기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의 이런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또 멍하니, 또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요, 멍하니 등신 같아 보이네. 등신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또한 흙으로 쌓고 흙을 쌓고 집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서는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야.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히고 자네. 이것 또한 뭐예요? 웃기라고 묘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욕심 없이 사는 그 소박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면 안 돼. 비판, 해악 이거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즐겁게 일어나. 발채,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할 때 하는 도구예요. 짊어지고 똥걸음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이 사람의 일이 뭡니까? 엄행수는요. 그쵸. 그 일하는 거잖아. 엄행수는요. 이 똥 치우는 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고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뭐 하러 가고 일하고 이런 그냥 꾀부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만족하면서 그냥 반복적으로 사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예찬하고 있는 거야. 또한 9월에 들어가면 이제 눈처럼 내리는 서리가 내리고 또한 10월로 들어가면 살 얼음이 잡히네 그려. 자, 9월 서리가 내리고 10월 살얼음 그것이 잡혀짐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9월이라는 계절을 얘기를 하고 10월이라는 계절을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엄행수에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성실성. 그치?
변하지 않는 반복성, 성실, 그쵸? 소탈,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 이렇게 계절이 지나더라도 그냥 자기 거를 그냥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이어서 그가 뒷간은 어디죠? 네, 화장실이죠. 그가 뒷간에서 사람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안 구석구석에 닭똥, 개똥, 거위똥, 돼지우리의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따위는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겉대질 해가도 자, 똥이랑 똥 보물처럼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게 원래는 뭐 판소리계 소설도 아니기 때문에 운율감은 없지만 자, 이렇게 그래도 그 종류를 막 운율감 형성 요소라기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쭉 나열하고 있다. 나열. 그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운율감 형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똥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한 보물 같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겉해질해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일세. 자, 겉해질 한다는 얘기는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을 마구마구 모으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사실 좋은 행동이 아니지만 그가 똥을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막 모으고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 똥을 치우기 위한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그렇게 욕심을 부려도, 여기서 말하는 건 욕심을 부려도 그의 욕심이 지나치다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도 없고, 그쵸? 이거를 통해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너 의리 없이 너만 먹냐 할 리도 없고, 많이 긁어 모아도 똥을 많이 긁어 모아도 누가 그 똥 좀 나한테 양보해 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이것도 이제 흉내내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음성 상징어 사용된 거네. 자,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 먹고 있는 것과 흡사하거든. 자, 즉 무슨 뜻이니까 그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맹수의 일하는 뭘 얘기하는 거죠? 어맹수의 일을 하는 그 태도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만큼 그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무실역행이라고 한대요. 즉 참되고 실속 있는 행동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그러니까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런 것도 바라지 않아. 역시 어떻죠, 얘들아? 굉장히 소탈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인물이죠.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 하는데 원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허하지 않는단 말일세. 누가요? 어맹수는 그렇다는 거야. 어맹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분수에 맞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안분지족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어떤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만족. 갑자기 고만족이 떠오른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만족. 가난한 삶일지라도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맹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요. 하지만 일반 대반수의 사람들은 욕심을 계속 부리면 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찬양한다 해도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이것 또한 더 위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야. 더 영광스러울 여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이걸 흉본다고 해서 더 욕될 것도 없네 그려. 즉 욕먹을 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죠? 누가? 어맹수라는 인물이. 그렇잖아. 그 더러운 똥을 많이 모은다고 누가 욕심 부린다고 하고,
그쵸? 그걸로 설령 엄행수가 조금 이렇게 이익을 본다 한들 누가 욕할 사람이 있냐 이거지. 그리고 엄행수 또한 자신이 처해진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것으로 뭐 하나 또 볼게요. 사실 왜 이렇게 똥이 또 귀한 보물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귀한 보물일까? 자, 볼게요.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순무. 자, 여기서 왕십리는요, 당시 조선시대 때 일종의 농사를 짓던 그런 장소였나 봐.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심지가 있으면 임금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한양이잖아요, 한양. 그러면 한양 안에서도 큰 도시일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안에서도요, 농사를 짓는 그 공간들이 나눠져 있었나 봐. 왕십리는 예로부터 무농사가 유명했고, 예전에 지금의 뚝섬이 옛 이름이 살코지인데 여기는 순무, 석교는 서대문 막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아주 작은 가지, 왜, 이거 오이예요. 참외, 호박 이런 것 등이 났고 또한 연희궁, 이건 궁궐이에요, 궁궐. 궁궐에서 사용하는 재료인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이거는 부추와 비슷하게 생긴 거야. 청파의 미나리. 자, 이거 양념의 재료잖아, 얘들아. 즉, 양념의 재료는 양념을 누가 그렇게 많이 넣겠어. 그치, 궁궐이잖아. 그러니까 궁궐에 먹는 재료나 또는 이태인, 지금의 이태원이에요, 서울에서.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등의 밭에 심는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상상등의 밭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높은 등급, 즉 질이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질 좋은 땅이야. 다 거기다가 이런 걸 방금 앞에서 언급한 거 왕십리물, 살구제물, 그리고 궁궐에서 먹는 이런 각종 채소, 이태원의 토란을 아무리 땅이 좋은 질 좋은 땅에 심는다 하더라도 엄시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찍하게 가꿔야만 왜 그럴까 그게 거름이 되거든요. 1년에 6천냥 돈을 벌어들이게 되네. 그러니까 엄행수의 이 일 자체가 궁궐에서조차도 먹는 뭐를 하는 거예요? 온갖 식물, 야채 이런 것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엄행수가 퍼온 그 걸음이 그렇기 때문에 엄행수가 하는 일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좋은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만 돈이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의 그냥 돈으로 적금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행수가 똥을 많이 먹을수록 자기도 이익이 되지만 그 똥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딱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되고 되고서야 또 한 그릇 먹는다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려고 권하면 고기 반찬이야 나물 반찬이야 먹고만 아래로 내려가면 배부르기야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으면 무엇하느냐라고 한대. 그러니까 머밍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또 의복을 차라 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하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 대답하네. 뭐예요? 역시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이 엄행수의 태도에서는 자, 바로 실학자의 실용적 태도와 일치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자, 바로 박지원이요. 이 사람이 소설가이자 뭐죠, 얘들아? 실학자거든요. 그래서 박지원이 어디 가니, 얘들아? 청나라에 나중에 가잖아. 거기서 쓴 게 바로 뭐예요? 열하일기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실용적이지 못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청나라의 이런 문물들을 쭉 소개하는 그런 글을 쓰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이야. 거칠애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본질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그냥 엽전 몇 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똥, 거름, 이것은 뭡니까? 더럽기만 하지만 그 더러움을 통해 식물을 기어내고 그걸 통해 돈도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잖아. 그죠? 그것을 바로 또 엄행수가 하는 일상적인 행동과 일치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야. 그 작가의 또한 태도를 볼 수 있다. 또한 가치관.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을 쓰고 딱 그때 뭐예요?
이렇게 격식이 없는 행동만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항상 새해 첫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동 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좀 좋은 갓을 쓰고 옷도 입고 띠도 신고 동네에 이웃간을 두루 살펴가며 새해 인사를 한대요. 뭡니까? 비록 자기 위치는 평상시에 천하지만 격식을 갖춘 나이는 예의를 지킬 줄 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자기 일을 하죠. 헌옷을 도로 꺼내 입고, 자, 일할 발채를 가지고 마흔 들어서거든. 어맹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일로 높은 덕을 가리고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 아닌가? 자, 뭐예요? 비록 그런 행위일지더라도, 그치? 자기의 그런 노동의 행위가 이게 막 빛이 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높은 덕을 가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를 모를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크게 숨어 산다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예의도 갖출 줄 알고 자기 삶에 만족을 하고 즉 보이지 않는 덕이지만 그만큼 훌륭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행수에 대한 칭송을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서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옛날에는 부자와 귀인이면 그냥 그렇게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하면 그냥 그대로 정해져서 지낸다라고 했대요. 이 말을 소부기, 행호부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체 처지라는 것은 자기가 위치되어 있는 처지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다. 결국에 하늘에서 정해진 거죠. 또한 시경이라는 책에서는 아침 저녁 공무를 같이 보는데도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같이 보는데도 분복이라는 거는 하늘이 주신 복이야. 복은 저마다 또한 다르다라고 했대.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복은 또 다르대. 분복은 타고 난다는 말이지. 자, 계급도 타고난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분복이라는 건 하늘이 정해주신 복도 타고난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니 자 그렇다면요 어맹수 같은 사람 분복이 없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거야. 처지는 어차피 다 정해진 거지만 분복은 모두 다 다르다는 거야. 즉 사람마다 하늘에서 정해진 복이 있다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니까 엄행수가 복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제 분목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러니까 다 누구나 그에 맞는 복이 있고 분수가 있기 때문에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새우젓을 먹으면 어째 다갈찌개를 생각하고 배옷을 입게 되면 어째 모시옷을 부럽게 생각하는 것일세. 이게 뭐냐면 주어진 복으로 재미있게 살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엄행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하, 하늘과 땅이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부터라는 건 자기가 정해진 욕심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굉장히 부린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욕망을 굉장히 부린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 밭이란 묵어 자빠지는 것일세. 뭐야? 하늘이 이렇게 각각의 주어진 분수로 있으면서도 우리 백성은 욕심을 내어 결국에는 또 농민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나잖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세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진승, 오강, 항적의 무리가 이거는 당시 중국 진나라 때요.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농민이었던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 무리가 농사일이나 하는데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농부였는데 농사일에 만족하지 않았어. 왜냐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자, 그녀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주역에서도 이거는 예전에 미래를 점치는 책이에요. 점서야 점서.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것 말일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질 것도 많고 탈 것도 많으면 도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 자리에 깨끗하지 못한 구석이 있으면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상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자, 뭐야? 벼슬 자리 또한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고 재상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신의 의료움과 노력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이거는 죽을 때 얘기하는 거죠.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것도 깨끗이 가란 뜻일 것일세. 즉 뭐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깨끗이 가라, 이런 뜻이야. 저 어맹수가 똥을 찌고 걸음을 메어다 그걸 업으로, 운명으로, 숙명으로, 분수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닫지 못하겠다고 보겠지만 그의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불리는 것은 지극히 더럽하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높일 것일세.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깨끗하지 못하되 하지만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더럽다고 할 것이래. 하지만 의리를 지키되 그래서 지극히 그의 행동이 높은 거래. 그 뜻을 미루어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라도 또한 그를 움직이지는 못하게 할 것일세. 왜 그런 거야? 이미 엄행수라는 사람은 자신의 뭐를 아는 거예요? 처지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분수를 깨닫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계급을 줘도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거를 받아들이면 욕심을 부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일세. 즉 뭐예요? 신분과 외양에 집착한 이 양반들의 모습을 뭐 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남아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명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이 없을 것일세. 왜? 어명수는 그렇게 살잖아.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었기로 말하면 어맹수 같은 분이 없다 생각하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맹수와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죠. 이 마음을 더 키워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이네. 성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성형 인간이야.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맹수의 삶이 성인과 거의 비슷하다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군기를 떨어도, 그러니까 군기는 좀 못 사는 거야. 수치스러운 노릇이고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기에 나이가 최고야, 나는 좋은 것만 먹어야 돼,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수치스러운 노릇일 것일세. 즉 양반들의 허위 허식에 대해 비판하는 거다. 아마 어맹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맹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즉 어맹수를 선교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찌 감히 내가 예찬하고 있는 거죠. 서리법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맹수를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일세. 즉 작가는 뭘 강조하는 거야? 누구와 비슷한 삶을 살아라. 어맹수와 같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 한번 해보고요. 자, 잘 써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